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오랜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까? 어떤 말로 시작해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닿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희 마당에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고 멀리서 판새 소리만 간간히 들려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희 마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걸어오시더니 옥당 앞 돌계단에 그냥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곁에 앉아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한참 뒤에 그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왜 이렇게 빠져나가기만 하는 걸까요? 그 말이 제 가슴 안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되새겼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쌓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가기만 할까? 그 질문이 저를 오랫동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성실하게 살아왔고 조용히 참으며 견뎌왔는데 왜 내 손에는 아직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걸까 하는 마음. 왜 나는 이렇게 애써도 제자리인 걸까 하는 마음. 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술술 풀리고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막혀 있는 걸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드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수많은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알게 된 것들을 오늘 여러분께 조용히 꺼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딱 3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재주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만 조금 열고 손 하나만 내밀면 됩니다. 사주학에서 토끼띠는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커다란 기운의 시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해가 바로 지금 2026년입니다. 올해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십 년간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은 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같은 해를 살아도 어떤 분은 그 기운을 온전히 받아 삶이 환해지고 어떤 분은 그 기운이 곁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계셔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서 토끼띠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소중한 분들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한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절을 살아도 복이 차곡차곡 쌓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빠져나가기만 할까? 이 질문이 저를 수행의 길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조금씩 그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사람마다 타고난 사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도 같은 달에 태어나도 시간이 다르면 운명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사주를 공부했습니다. 명리학을 파고들었습니다. 풍수지리를 배웠습니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여쭤봤습니다. 그 세월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타고난 사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빗물이 아무리 세차게 쏟아져도 끈이 간 그릇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 이슬이 아무리 맑아도 엎어진 그릇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운이 아무리 좋아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운은 아무런 인사도 없이 곁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비싼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학식이나 대단한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릇은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꾸는 작은 습관들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절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진짜 복을 받는 분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단히 영리하거나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무엇을 향해 하루를 보내느냐가 달랐습니다. 토끼띠 여러분은 타고나신 기운이 참으로 귀합니다. 사주학에서 토끼는 나무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봄의 기운, 생명의 기운, 싹을 틔우는 기운, 이 기운은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놀랍도록 단단합니다. 대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세게 불면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의 흔들림이 아니라 속의 뿌리가 그 나무를 지탱합니다. 사실 대나무는 땅 위로 자라나기 전에 몇 년 동안 땅 속에서만 뿌리를 뻗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심어두었는데 아무것도 안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뿌리는 엄청난 넓이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뿌리가 단단해진 뒤에야 비로소 하루가 다르게 솟아오릅니다.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눈에 띄게 빠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뿌리는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었습니다.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조용히 버텨오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모든 세월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뿌리가 솟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6년은 그 참음과 지혜가 드디어 꽃피는 해입니다. 그 꽃을 맞을 준비를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녹두에 관한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절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묵묵하지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그래도 땅이 있었고 씨앗이 있었으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손바닥에 녹두 씨앗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것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호기심이 생겨서 그날 오후 텃밭에 심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가보았더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작은 싹이 흙을 뚫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연초록빛 싹이 얼마나 생생하던지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에 이토록 강한 생명력이 담겨 있구나. 겉으로는 그냥 작고 평범한 알갱이인데
그 안에 이런 힘이 있었구나. 그때부터 저는 녹두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부터 녹두는 특별한 곡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에서 녹두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몸속에 탁한 것을 씻어내는 힘이 있고 나쁜 기운을 해독하는 성질이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옥중에는 음식으로 또는 약으로 때로는 집안의 나쁜 기운을 풀어내는 데 쓰였습니다. 사주학으로 보면 녹두는 나무의 기운을 푸는 곡식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기 안에 모든 힘을 끌어모아 싹을 틔우는 그 생명의 기운. 그것이 나무의 기운입니다. 토끼띠 여러분의 기운도 같은 나무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녹두와 토끼띠는 서로 잘 맞습니다. 같은 결의 기운끼리 만나면 서로를 북돋아 줍니다. 마치 숲속에서 나무들이 뿌리를 서로 얽어가며 함께 자라나듯이 녹두의 기운이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키워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녹두 한 줌을 작은 흰 주머니에 담아서 아방안 깊숙한 곳에 넣어두세요. 지갑과 가까운 곳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매달 보름날 잠들기 전에 그 주머니를 꺼내어 손으로 한번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세요.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30초도 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정성이 재물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물을 받아야 자랍니다. 여러분 안의 재물 기운도 정성을 받아야 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녹두를 만지면서 돈 빨리 오라고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감사한 마음으로 만지면 됩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이 작은 씨앗이 있구나. 내 안에도 이런 생명력이 있구나. 그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멈추고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재물인가요? 건강인가요? 아니면 그냥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인가요?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제가 꼭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호환석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나이 드신 어른 한 분을 자주 배웠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참 넓게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씀이 많지 않으셨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참 깊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끼가 살아남는 건 발이 빠르기 때문이 아니야. 눈이 밝기 때문이지.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토끼는 사자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곰보다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먼저 봅니다. 기회를 먼저 알아챕니다. 눈이 밝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저는 호환석이라는 돌을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호환석은 호랑이의 눈을 닮은 돌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눈동자처럼 반짝이지요. 황금빛과 갈색빛이 어우러진 그 광채가 정말 살아있는 눈처럼 보입니다. 처음 이 돌 손에 쥐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맑은 느낌, 흔들리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 예로부터 이 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돌이라 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지녔습니다. 나쁜 기운을 막고 앞을 내다보는 힘을 길러준다고 믿었습니다. 사주학으로 보면 호환석은 나무와 불의 기운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토끼띠, 여러분의 나무 기운이 이 돌의 불 기운을 만나면 목이 화를 나는 이치, 즉
나무가 불을 일으키는 이치대로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강한 기운이 뛰어납니다. 생각이 빨라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기회가 왔을 때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토끼띠 여러분은 원래 영리하십니다. 제가 수십 년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토끼띠 분들이 참으로 눈치가 빠르고 생각이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끔 너무 조심스러우셔서 기회가 왔을 때 한 발 물러서실 때가 있습니다. 아, 저게 기회인 것 같은데. 하지만 혹시 아니면 어쩌지? 그 머뭇거림 때문에 좋은 기회를 한 박자씩 놓치실 때가 있습니다. 호환석은 그 머뭇거림을 조용히 거두어 줍니다. 잡아야 할 것을 잡는 용기, 놓아야 할 것을 놓는 지혜, 그 두 가지를 함께 길러줍니다. 팔찌로 만들어 손목에 차시면 더욱 좋습니다. 손목은 맥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 몸에서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서 돌의 기운이 혈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찌를 차실 때 그냥 차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맑게 보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해 보세요. 그 작은 다짐이 하루의 기운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붉은 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절에서 오랫동안 매듭자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매듭 문화는 우리 민족의 오래된 풍습입니다. 실 하나하나를 묶으면서 기원을 담는 것입니다. 그냥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매듭 하나에 마음 하나를 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 실은 특별합니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입니다. 열정의 색, 에너지의 색, 생명의 색.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붉은색은 연결의 색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붉은 실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운명처럼 이어진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붉은 실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사람과 기회를 이어줍니다. 사람과 재물을 이어줍니다. 우리 삶에서 좋은 일들은 대부분 연결해서 옵니다.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복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인연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붉은 실은 그 연결의 통로를 넓혀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환석과 붉은 실을 함께 두시면 불의 기운이 2배로 강해집니다. 호환석이 눈을 밝혀준다면 붉은 실은 그 밝은 눈으로 발견한 기회를 손 안에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서로 보완해 줍니다. 호환석 팔찌를 차고 있지 않을 때는 붉은 실과 함께 작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세요. 그러면 돌의 기운이 항상 맑고 강하게 유지됩니다. 실은 진한 붉은색일수록 좋습니다. 은이나 주황이 아닌 선홍색, 진홍색, 작은 실패에 동그랗게 감아두시면 됩니다. 원형으로 감아두면 기운이 순환합니다. 막히지 않고 계속 돕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가방 안에 함께 있으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모든 곳에 그 기운이 함께합니다. 출근길에도, 장 보러 가는 길에도,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복을 받으러 절에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해, 같은 것을 갖고 가신 분들인데, 어떤 분은 그 후로 삶이 환해지셨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물건, 같은 해, 같은 기도인데 왜 결과가 달랐을까요? 오래 생각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답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색깔도, 어떤 돌도, 어떤 실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기 잘 들어오신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감사했습니다. 부족해도 감사했습니다. 소박한 밥상 앞에서도 오늘 이 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복이 점점 더 가까이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릇을 넓혀줍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그릇에 금이 가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직접 보아온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면 그 기운은 머물지 않고 새어나갑니다. 반면에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분들은 아주 작은 복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작은 복이 씨앗이 되어 더 큰 복으로 자라납니다. 반면에 복이 오래 머물지 않은 분들은 두려움이 크셨습니다. 재물이 와도 빠져나갈까봐 꽉 쥐고 계셨습니다. 기회가 와도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복이 들어올 문을 좁혀버렸습니다. 두려움과 감사는 같은 그릇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크면 감사가 작아집니다. 감사가 크면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두려움과 감사는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감사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막으면 더 센 힘으로 터집니다. 가두어두려 할수록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 편안한 곳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어느새 고여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할 때 재물은 멀어집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재물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오래전에 어느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내내 복을 쫓아다녔는데 잡히지 않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복이 먼저 날 찾아오더라고. 그때 알았지. 복은 쫓는 게 아니구나. 복이 찾아오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 말씀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참으로 다양한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태어난 환경이 비슷해도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분은 그것을 걸음 삼아 더 단단해지시고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주저앉으시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저는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스스로를 얼마나 믿느냐, 자기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얼마나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래 참아오셨습니다. 조용히 견뎌오셨습니다. 힘든 시절에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다만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거, 내가 부족해서 복이 안 온다고 자책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이제 받을 준비가 되었다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 마음 하나가 그릇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물건을 기억하셨지요? 목두, 호환석, 붉은 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가방을 들 때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나는 충분하다.
오늘도 좋은 것이 내게 흘러온다. 그 마음을 떠올리는 도구입니다. 그 마음이 진짜 그릇입니다. 그릇이 준비되면은 복은 알아서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안에 어딘가에서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연은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이야기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그 흐름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끼띠 여러분, 여러분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조용히 견뎌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뿌리가 이제 꽃을 피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6년, 올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녹두 한 줌을 흰 주머니에 담아 가방 안에 넣어두세요. 호환석 팔찌를 손목에 차세요. 붉은 실을 작은 실패에 감아 함께 보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아침마다 눈을 뜨실 때 딱 한 번만 이 말을 해보세요.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온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하루의 기운을 열어줍니다.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밥이 맛있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가족 목소리를 들었다.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 감사 하나가 내일의 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살면서 한 가지를 깊이 배웠습니다. 복은 억지로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 앞에 스스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증거입니다. 버텨온 시간이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증거입니다. 이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두 손을 살며시 펴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복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복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댓글에 여러분이 요즘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아주 짧아도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한마디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읽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게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토끼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좋아하는 분, 요즘 힘들어 보이는 분, 오래 참아온 것 같은 분에게 조용히 보내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그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훈수, 사주, 마음 공부, 그리고 일상에서 복을 키우는 작은 습관들,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올해 2026년 기다려온 복이 환하게 찾아오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